안녕하세요. 성장계획가 이은주입니다. 혹시 이런 문자 받아보셨나요?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되면서 보이스피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자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확인하라고 하거나 혹은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을 해준다는 핑계로 개인정보나 돈을 빼가는 형태입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보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보이스피싱 유형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하거나 문자를 보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를 해달라 하는 문의 내용을 유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는 한시적으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한 대출이다라는 이런 형태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문자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차 추가 경정 예산 지원금 대출을 안내하겠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대출 내용을 보더라도 한시적인 지원 제도다. 그리고 4차 지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한다. 또 만 20세 이상 소득이나 재산, 특히 신용 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무보증의 무담보,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금액도 2억 원, 그리고, 금리가 1.84%의 아주 저렴한 금리로, 지원이 된다. 이런 내용들로 그냥 보기만 해도 솔깃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내용을 문자를 보고 나서 대출을 하고 싶거나 또한 상담을 받고 싶으면 1번을 눌러서 연락을 해달라 이런 형태로 문자가 오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차 추경 특별지원 대출 신청 대상을 안내드리겠다라고 해서 문자가 오거나 혹은 1대1로 맞춤형 대출을 해줄 테니까 전문 상담원하고 통화를 해라 라는 형태로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혹은 이번에 선별 대상, 선별 지급하는 대상일 수 있으니까 확인해라 라는 형태로 문자가 오기도 하니까요. 이런 형태의 문자가 오면 다 보이스피싱 문자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이런 주민등록번호나 혹은 소득, 직장 등 재산 현황 이런 모든 것들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려달라라는 형태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한 저금리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을 하고 그리고 추가 신용평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대출을 받은 후에 상환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송금을 먼저 해라 라는 형태로 송금을 유도해서 가로채는 형태로도 이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거 말고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악성 URL 주소를 문자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자로 보낸 URL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이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직접 여기서 다 알아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 앱을 먼저 설치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은행을 가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뱅킹 앱을 통해서 송금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URL을 클릭하게 되면 뱅킹 앱에 직접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돈을 직접 빼돌리는 그런 수법으로 지금 보이스피싱 형태가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사기 수법,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 수법이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서 이 내용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자가 왔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개인 정보를 묻는 거 혹은 송금해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자,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요. 전화 문자로 개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혹은 송금해달라고 하는 경우나 혹은 뱅킹 앱을 설치하는 것들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혹은 뭐 또 다른 대출 관련 정보를 관련된 내용들을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이건 아무나에게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대출 고객들에게만 발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출한 적이 없는 기관에서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문자가 정보가 오는 문자가 왔다면 이거는 보이스피싱 문자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등록등이나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송금해달라는 말은 절대로 은행에서 하지 않고요. 보이스피싱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정부 지원 대출은 이렇게 문자로 안내하기보다는 직접 가까운 은행이나 지점에 방문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한번 클릭해볼까? 라고 하셔서 클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요, 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유출이 되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앱을 설치할 경우에는요, 반드시 정식 앱인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리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가짜 금융회사 앱은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실수로 악성 앱을 이미 설치를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핸드폰을 잘 다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모바일 백신 앱을 이 업데이트를 하시고 검사를 하신 후에 삭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데이터 백업 후에 휴대폰을 처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샀을 때처럼 초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혼자 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요. 휴대폰 사신 대리점 있으시죠? 거기에 가까운 대리점에 가시거나 아니면 휴대폰 서비스 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자제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미 설치한 악성 앱을 이거 삭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발송된 문자에 답을 하거나 회신 전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때는요, 신속하게 계좌 지급 정지 및 피해 구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332번으로 전화를 하셔서요. 내가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감독원 내에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직접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네이버 검색창에 파인이라고 치시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라는 사이트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파인 사이트가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개인정보 노출 등록 을 해주시면 더 이상 여기서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신규 계좌 개설이라든지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직접
등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고 구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보이스 피싱 문자에 대한 사기 수법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자가 온 내용들, 그리고 행동하는 요령, 그리고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영상을 한번 보내주셔서 이런 문자가 오면 절대 보지 말고 클릭도 하지 말고 문자 보내지 좀 말고 전화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추경안이 통과되면 나올 텐데요. 그 내용도 영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